양정고 2학년 어떻게 내신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그럼 일단 문학 들어간다라는 건 1학기 문학은 아실 텐데, 문학은 역시 1학년과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엄청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달았냐면 여전히 이어지는 교과서 사랑이라고 적었습니다. 보면 교과서를 위주로 시험이 진행되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교과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보고 교과서 옆에 있는 날개라든지 어휘라든지에서 시험이 나오는 건 유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들로 구성된 선지들, 선택지들이 엄청나게 꼼꼼하게 나오는데 간혹이요, 두개고르시오 문제도 나와요. 두개고르시오 문제가 1학년 때는 거의 안 나왔는데 2학년 때는 두개고르시오 문제도 좀 나오고 서술형도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1학기 중간은 현대를 주로 보고요, 기말은 고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 진도 나가는 것만 생각해도 1학기 때는 역시 중간고사는 현대, 기말고사는 고전 나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두 번째, 1학년 때 외부지문 거의 없어요. 우리 기억나는 외부지문은 최척전 하나 있었죠. 다 읽으라고 해서 아이들 시험 봤던 거, 그거를 제외하고는 외부지문이 거의 없었다 했는데 외부지문이 가끔 등장합니다. 매 시험 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간혹 이번 시험은 외부지문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외부지문이 등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교과서 위주이기는 하나 학력평가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에요, 고2 9월 학평이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학평이 출제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크게 내신형, 수능형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능형 문제로 출제됐다기보다 여기 있는 지문을 내신처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분석하고 표현법이라든지 시적 상황이라든지 시인의 태도, 화자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문제로 활용했기 때문에 학력평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내신 대비는 안 될 겁니다. 학평도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엄청 지문을 꼼꼼하게 봐야지만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은 보기로 사용하든가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낯선 시들을 주던가 보기에 처음 보는 텍스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긴 합니다. 리움 미술관에서 쭉 있었던 거를 바탕으로 위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지문과 비교하는 식의 문제가 등장하거나요, 아니면 화자가 말을 건네간 천자 또는 시 전체가 소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외부 지문, 여기서 화자의 태도가 가장 유사한 걸 골라라 라는 식으로 외부 지문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요, 양정고는 이런 문제가 원래 많지는 않았습니다. 표현법 위주로는 출제가 됐었는데 태도에 관련돼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2학년 때 요건 하이쿠라는 그 일본의 시 양식입니다. 이런 문학작품도 와서 시험에 활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의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달라지지 않는데 역시 우리가 똑같이 가져가는 건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 교과서 위주로 봐야 되는 거. 다만 그때 1학년 때보다는 한층 더 깊게 가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시면 서술형은 35% 정도 출제가 됩니다. 7, 8개 정도 등장하는 게 일단 1학년과 유사하고요. 서술형보다는 서답형이라고 할 만한 문제가 많습니다. 즉, 내 생각을 적거나 이거에 대해서 논술하시오라는 문제보다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단어를 적으시오, 키워드를 적으시오.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정확한 키워드를 적어라 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요, 교과서에 있는 키워드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정확한 개념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해 너무 좋죠. 저도 이해를 아이들에게 시키는데 이해 단점이 뭐냐면 이해한 거를 자기 나름의 언어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시험지에도 그렇게 써버려요. 제가 여기다 지금 제 애기가 이번 그 서술형 시험을 끝나고 저한테 양정고 친구가 보낸 카톡을 하나 넣어놨는데 서장면 빈칸에서 나와서 편했습니다. 애들 막 소중함 썼다길래 자신들이 이해한 건 소중함이라는 키워드였어요. 하지만 답은 달랐거든요. 왜냐면 교과서에 나온 그 워딩 그대로 썼어야 정답 처리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달달 암기하다시피 하는 저만의 방식, 빈칸을 계속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있고, 시험 보고 통과 못하면 안 보내고 하면서 지독하게 합니다. 근데요, 그 빈칸 아이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잖아요. 네, 물론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안 하면 불안해합니다. 왜?
그걸 아이들이 효과를 많이 받고 그게 양정구 내신 스타일에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양정구에서는 그걸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건은 꼼꼼함입니다. 1학년을 이미 겪어봐서 다 아시겠지만 양정구 시험은 얼마나 꼼꼼한 게 받는지의 싸움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보시면 교과서를 구석구석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표현법 같은 경우에는 예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시로 외부지문 아까 나왔던 문제 같은 거 나오고 태도라든지 정서 같은 문제도 이제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이해와 암기 그리고 심화된 문제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어디까지냐면 딱 여기까지예요. 이해와 암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해지는 건 뭐냐? 심화된 문제풀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전국에서 학군지 지역들에 있는 시험지에서 아이들과 같은 작품이 출제된 시험 문제를 아이들에게 계속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무한한 자료가 아이들에게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괜찮은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느냐가 되게 좋다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엔요. 학교에서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나 학력평가에 출제되었던 지문들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린 지문이 학평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그 문제들도 제가 다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아이들 풀리면서 이해 암기를 넘어서서 완벽하게 심화된 문제풀이까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행평가 진짜 중요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부모님이 계실지 친구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깎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수행평가를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고 아무것도 그냥 흘러가는 것 중요한 건 시험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행평가 진짜 중요합니다. 수행평가 1점이 지필평가의 3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학생 중에 중간 기말은 전부 다 1등급이에요. 그런데 수행을 제가 다 봐주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 연락을 해도 안 받고 해서 전날 잤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보겠다라고 했는데 0점 몇 점 차이로 2등급이 나왔습니다. 엄청 혼냈어요. 아이들 수행평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을 잘 보는 거 중요한데 시험을 잘 보고 수행평가까지 잘 봐야 저희가 원하는 1등급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수행평가 있다, 뭐 글쓰기, 우리 1학년 때 했던 글쓰기, 뭐 가사 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챗GPT 엄청 쏘아요. 챗GPT 쓰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쓴 거 보내라. 그럼 제가 그거 다 첨삭해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거 가서 암기해라 라고 아이들 이해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뭐 중간 기말도 워낙 잘 받고 그리고 뭐 수행평가까지 잘 받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일단 거의 다 만점이고요. 일단 제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이 한 11명, 12명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1등급 아이들이 지금 3명이 있거든요. 2등급 아이들도 더 많고요.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까지 봐야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등급이 좋게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애들 엄청 그거 가지고 뭐 소위 갈굽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보는 등급은 중간에 기말에 수행까지 본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때도 역시 이번에 수행을 볼 거예요. 그 수행을 볼 때 저도 아이들 이번에도 계속 봐주기 때문에 수행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양정고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자체 제작 자료들 계속 나가고요. 그리고 교사용 교과서 아이들 제공되고요. 거기에 제 판서, 필기, 그리고 학교 필기들 애들이 필기한 거 합친 거 이런 식으로 손필기 자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빈칸 자료가 또 제공이 됩니다. 빈칸 자료를 지금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공간에 다 밑줄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이 답들까지도 전부 다 빈칸으로 체크해서 아이들이 서술형에 이걸로 대비가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적는 게 아니라 키워드들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빈칸을 통해서 아이들이 키워드를 적는 서술형 굉장히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보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 실제 시험에 나왔던 선택지들이 있죠. 그 선택지들 중에서 아이들 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정답이 1번이에요. 근데 옳지 않은 것은 이라면 2, 3, 4, 5는 전부 다 맞는 선지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1번에 있던 이 내용은 옳게 바꿔서 다시 여기 넣어놓습니다. 왜 이러냐? 아이들이 공부하고 다 암기되어 있는 게 선택지에 어려운 말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간 순서대로라는 말 대신에 통시적이라는 말이라든지 추보적이라는 말이라든지라고 어휘가 바뀌어서 나올 경우에는 아이들이 개념을 알고 있어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들아 시험엔 이렇게 나와 해가지고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왜 먼저 안 주냐면요, 이거 먼저 주면 아이들이 요점 정리인 줄 알고 이거만 봅니다. 중요한 건 교과서를 계속 보고 암기하고 빈칸하고 이 자체를 전체 통으로 외운 다음에 직전에 아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내가 외운 게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제공해주고 있고, 관리, 미안해 조금만 집착할 게인데 혼을 잘 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집착해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24시간 카카오톡 DM으로 제가 질문을 받기는 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요. 제가 아이도 없고 개 한 마리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게 새벽 2시든 3시든 연락해서 질문 해결하고, 심지어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도 자기 학원 선생님 연락 안 되는데 질문해도 되냐라고 오면 그 친구들까지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큼은 아이들 되게 잘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 복습 테스트를 내신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주에 배운 거를 누적해서 계속해서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그 데이터 본인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발송이 될 거고요. 숙제 검사를 매주 2번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수업이 일요일 날 2시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요일 2시가 수업이다. 그럼 애들이 숙제를 언제 하냐면 토요일 밤부터 합니다. 아우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 아이들 토요일 날 1번 그리고 수요일 날 1번 해서 숙제를 업로드하라고 합니다. 숙제를 업로드하면 아이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하고 안 한 친구들 카톡하고 문자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숙제 미리미리 해서 일주일에 1번 하면 그 전주에 배운 거 다 까먹습니다. 중간중간 숙제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감시 이벤트는 무엇이냐면, 아이들 아이폰 쓰는 친구들은 스크린 타임 걸어놓고 안드로이드 쓰는 친구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가 사용한 양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스마트폰 감시 이벤트 하고 있고요. 이 다음은 제자들이 저한테 보내준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번에 아주대 의대를 갔고, 이 친구는 서울대 간 친구, 이 친구는 102등에서 1등 했습니다. 원래 102등 하던 친구인데 1등까지 올라왔어요. 저한테 배우고 나서.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이번에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간 친구입니다. 그럼 제 시간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인데 제가 아이들 테스트가 있거나 조금 더 남겨야 되거나 숙제를 안 했거나 할 경우에는 뒤로 좀 미뤄진다는 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내신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구석구석 채우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양정구가 사랑하는 유형들을 위주로 엄선된 자료를 모아둔 아이들에게 모음집이 제공이 되고, 받아가는 자료가 굉장히 좋은 퀄리티들의 자료들이 계속 제공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국어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2번 계속 체크를 하고, 이때 수업 끝나면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이 뒤에 끝내서 아이들 질문 받고 숙제 안 한 친구들하고 빈칸 테스트, 재시험자들 재시험 보고 하는 시간으로 활용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를 즐겁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혹은 부모님의 자녀분, 아들께서 국어가 자신감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학원 국어 김유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